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새누리당이 종편들의 집단적 반발을 수용해 여야가 합의했던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뒤집는 쪽으로 돌변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민간방송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영방송과 차별을 둘 수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복당이 확정된 문대성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국민대 박사 논문이 2년 만에 표절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진보개혁 성향 탈계파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천혁신, 정치혁신, 정책혁신, 인물혁신이 필요하다며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발족과 조기 원내대표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종편들의 집단적 반발을 수용해 여야가 합의했던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뒤집는 쪽으로 돌변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영방송은 몰라도 민용방송까지 노사 강제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방송법에 나와 있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민용방송의 편성에까지 관여해서 특정한 형태의 구성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미방위 이후연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간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 같은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본다. 선진국 어디에서 이런 내용의 법 규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은 해당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여야가 의견을 모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최근 종편 4사의 모회사인 조중동과 매일경제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지면과 사설을 통해서 독소 조항, 위헌 등의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민간방송도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영방송과 차별을 둘 수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가까스로 이루어낸 여야 합의 사항을 깨트리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미방 의원님들 정말 나쁘끄럽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방송법의 내용을 잘 아시면서 일부 종편신문사의 호도에 부하내동하여 방송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모습은 정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그리고 너무나 줏대가 없으십니다. SBS는 민간방송이지만 공영방송인 KBS, MBC와 같이 방송법에 따라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방송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습니다. 종편 4사는 민영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각종 편성 구제, 방송 편성 규약 제정, 방송 제작 자율성 보장 등의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야 합니까? 방송법은 종편 4사가 생기기 전부터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에게는 민간이든 공영이든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공적 책무를 부여하였음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방송의 최소한의 공적 책임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일부 언론사의 자성을 정중하게 저희들은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방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견으로 파행을 겪다 어렵게 정상화된 법사위는 어젯밤 늦게까지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120여 개를 처리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부터 추가 전체 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그동안 법사위의 발목을 잡아왔던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됩니다. 특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설특검제와 대통령 측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비판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서기호 의원은 논평에서 과거 특검은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실시됐었다. 하지만 이번 새누리 민주 양당 합의 법안은 대통령의 사람인 법무장관의 판단만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삼도록 해 얼마든지 대통령 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또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여당 측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기호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일소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설특검 법안이 아니고 한마디로 여당 특검 법안입니다. 오로지 정부 여당에 유리한, 정부 여당을 위한 특검으로서 기존에 11번에 걸쳐서 있었던 개별적인 특검보다 오히려 개약된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복당이 확정된 문대성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국민대 박사 논문이 2년 만에 표절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제 국민대학교는 문대성 위원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 문대성 위원의 논문은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며 2012년 4월 예비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문대성 위원에게 표절 확정 결론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문대성 위원은 논문 표절 의혹 논란이 일자 2012년 4월 20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대성 위원은 IOC 위원으로 체육계의 큰 인물이라는 명분으로 복당시켰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최근 당 조직책 선정 과정에서 홍문종 사무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문대성 위원의 복당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깨를 내도 죽을 깨만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꾀를 내도. 깨를 내도 죽을 깨만 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심각한 논문 표절 문제로 당에서 이렇게 막 쫓겨나다시피 한 그런 문대성 의원의 복당을 논하는 새누리당 보고 과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도 정작 집권 여당 지도부가 구태한 간행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평가는 뻔한 것이에요. 저는 이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 국정 운영에 고군분투하고 또 외교 국방 통일 문제를 가지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역대 유례없는 그런 지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은 이렇게 당 지도부가 엉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 진보개혁 성향 탈개파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천혁신, 정책혁신, 인물혁신이 필요하다며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발족과 조기 원내대표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더 좋은 미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재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신뢰받는 정당,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한 면모 일신이 시급하다며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특검 도입 무산을 비롯해 대여 협상에서 밀리기만 했던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누적되온 데다 지난달 김한길 대표의 친정체제가 강화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판적 의견이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자 이들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식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당이 저희가 어제도 밝혔습니다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이런 총력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나 예. 우리 문재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다 선거 과정에서 전진 배치하는 문제를 당연히 고려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문재인 의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대선 후보였거나 혹은 대중적 지지가 가진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당내 인사만이 아니고 예. 당 바깥의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예. 뭔가 당의 얼굴이 모습이 좀 바뀌는 이런 좀 적극적인 노력을 당 지도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라며 법원에 제출한 중국 허룽시 공항국의 사실 확인서에 찍힌 팩스 번호가 스팸과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사기 전화번호로 드러나 위조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모두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사본들을 모두 입수해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간첩 사건 피의자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문서가 허룽시에서 발급한 게 맞음을 증명하는 허룽시 공항국의 사실 확인서의 팩스 번호가 사기 전화 번호였다고 밝혀졌습니다. 한편 한겨레도 오늘자에서 중국 정부가 위조된 공문이라고 밝힌 중국 공문서 3건 중 국가정보원 검찰이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한 건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실제 중국 공문서에 대한 공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1,500원 올리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습니다.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 측 3명 찬성, 야당 측 2명 반대로 의결됐습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 2호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2호기는 지난 2010년 계획 예방정비 직후 발전기 가동 과정에서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은 지난달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5호기 이후 2번째입니다. 전력당국은 한빛 2호기의 가동 중단에도 오늘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수원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가 오늘은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반도로 깨끗한 공기가 유입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오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쌓여있던 대기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주 지역은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상태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6.4도, 습도는 56%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